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학교 건물을 비추고 있었죠. 여기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고등학교입니다. 복도에 일진 무리가 다른 학생들을 밀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박형도가 있었습니다. 염색한 머리와 위압적인 체격, 그리고 귀에 반짝이는 귀걸이가 그의 존재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야, 거기 너, 이리 와봐. 형도가 한 후배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후배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가며 네, 선배님 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죠. 용돈 좀 있냐? 형이 좀 급해서. 형도의 말에 후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교실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테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그 뒤로 한 학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검은 머리와 깔끔한 교복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 왔습니다. 이지우 학생인데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우에게 서윤 옆자리를 가리키며 저기 앉으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서윤은 가끔씩 옆자리에 새로운 전학생을 힐끔거렸습니다. 지우는 묵묵히 수업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의 노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평범한 전학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형도와 그의 무리가 지우의 책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새끼, 전학생이라며? 어디서 왔냐? 형도가 지우의 책상을 손으로 툭툭 치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차분한 눈빛으로 형도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왔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태도에 형도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보통 새로운 학생들은 그의 앞에서 떨거나 긴장하기 마련인데 이 전학생은 달랐습니다. 뭐야, 말투가 왜 그래? 어디서 건방지게. 형도가 지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반응에 형도는 더욱 화가 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 선생님 오신다. 형도의 친구 중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형도는 이를 악물며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조심해. 다음에 보자고. 그런 다음 무리를 이끌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 전학생이 일진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쟤 뭐지? 뭔가 이상하게 겁을 안 먹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다음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축구를 하고 있었죠. 지우는 조용히 한쪽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운동장 가장자리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가끔씩 지우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형도와 그의 무리는 공을 차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갑자기 형도가 공을 3개 찼습니다. 그 공은 빠른 속도로 지우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갔죠. 주변 학생들이 조심해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우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몸을 살짝 틀어 공을 손으로 잡아냈습니다. 그의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공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운동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공을 형도에게 가볍게 던져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단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준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형도는 공을 받다가 손가락이 꺾이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지우가 던진 공의 각도가 미묘하게 형도의 손가락을 꺾게 만든 것이었죠. 아씨. 형도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에 찬 눈으로 지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뭐냐? 일부러 그런 거 아냐? 교실로 돌아온 후 형도의 무리는 지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전학생 알아봤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답했습니다. 아직 별로 정보가 없어. 그냥 강남에서 왔다고만 알려져 있어. 한편 교무실에서도 지우에 대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그 전학생 혹시 지성그룹 회장 손자 아냐? 한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장 이창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군요. 하지만 학생들 앞에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윤은 우연히 교무실 앞을 지나가다 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성그룹? 그 재계 1위 그룹?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실로 돌아와 지우를 바라보니 그는 여전히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급식 시간 서윤은 지우 근처에 앉았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은 잘 되고 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저기, 아까 체육 시간에 공 잡은 거 정말 대단했어. 무슨 운동했었어? 서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태권도 좀 했었어. 서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태권도? 대회 같은 것도 나가봤어? 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냐, 그냥 취미로만 했어. 그의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느낌이 확연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형도는 친구들과 모여 지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알아봤는데 쟤 태권도 했대. 그것도 국가대표급으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야? 다른 친구가 추가했습니다. 그것보다 제 집안이 심상치 않대. 지성그룹 손자라는 소문도 있어. 형도는 이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성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이었고 그 회장은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쟤 왜 이런 학교에 왔대? 형도가 의아해했습니다. 친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근데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는 말도 있더라. 형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지우가 정말 그런 인물이라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고 학교에서의 그의 위상이 위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제가 뭔지 확실히 알아내고. 형도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식당에서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죠.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도와 그의 무리가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한 1학년 학생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형도는 그 1학년 학생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뭘 봐? 선배가 밥 먹는데 방해하냐? 1학년 학생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지우가 형도의 앞에 섰습니다. 선배님, 줄 서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형도는 눈을 크게 뜨며 지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네가 뭔데 참견이야? 형도가 화를 내며 지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도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형도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가 주먹을 들어올리며 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그 주먹이 지우에게 닿기도 전에 지우는 놀라운 속도로 형도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말이죠. 형도는 갑작스런 통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그냥 줄 서세요. 그리고는 형도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형도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일어났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도는 지우를 노려보다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무리를 이끌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쟤 뭐야? 어떻게 형도를 저렇게 제압해? 진짜 무술 고수인가 봐. 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줄에 섰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어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때 지우는 불의에 맞서 1학년을 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말이죠. 점심을 마친 후 서윤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거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지우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그랬어. 너무 생각하지 마. 넌 왜 참아? 서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뭘? 서윤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왜 형도 무리를 그냥 두고 봤어? 넌 분명 그들을 막을 수 있었잖아.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진짜 다친다. 난 그게 싫어.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지우가 지닌 힘을 제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더 깊은 철학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구름이 잔뜩 끼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우산을 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고 학교 현관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가자. 지우가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고 지우는 우산을 서윤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넌 왜 이 학교로 전학 왔어? 강남에 더 좋은 학교가 많을 텐데.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을 때가 있어. 여기선 아무도 날 모르니까. 그 말에 서윤은 지우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보통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헤어지기 전 서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산도 그렇고 오늘 식당에서 한 일도.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봐. 그리고 그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형도는 분노에 차 자신의 방에서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 절대 안 봐준다.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야겠어. 학교에 이상한 놈이 전화가 왔어. 다음날 학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형도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고 그의 무리들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침착하게 수업에 참여했고 서유는 가끔씩 그를 힐끔거리며 관찰했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점심시간 서유는 복도에서 형도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 동식이 형이 온대. 그 전학생 혼내주겠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동식은 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지역 건달 조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형도의 친형 친구였고 그의 힘은 학교 밖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서윤은 급히 교실로 돌아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오늘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서윤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도가 오늘 외부 사람을 부른대. 마동식이라고. 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건달이 된 사람이야. 너를 혼내주려고 한대. 서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 그냥 오늘만 피하면 되잖아.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속 도망치면 끝이 없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문제야. 한편 형도는 학교 바카페에서 마동식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동식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으며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너 건드렸다고? 마동식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형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도전해요. 다른 애들까지 영향받기 전에 혼 좀 내줘야 할 것 같아요. 마동식은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그 새끼 누군지 보여줄게. 방과 후에 운동장으로 불러.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싸움을 해왔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형도는 지우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방과 후 운동장으로 와. 너랑 할 얘기 있어. 지우는 쪽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갈 거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교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우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기 때문이죠. 운동장에는 형도와 그의 무리 그리고 마동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걸어오자 마동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가 그 새끼냐? 우리 형도 건드린? 마동식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규칙을 지키자고 했을 뿐입니다. 마동식은 비웃었습니다. 규칙? 여기선 내가 규칙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는 점점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형도는 옆에서 득의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건방진 전학생이 혼쭐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마동식이 갑자기 지우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너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봐줄게.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침착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그의 눈에서 번쩍였습니다. 놓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동식은 그 말을 무시하고 지우를 더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마동식의 손목을 잡아틀었고 마동식은 예상치 못한 통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마동식의 팔을 꺾어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뭐야? 마동식은 충격에 빠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도와 그의 무리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마동식을 놓아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건드린 건 국가대표 후보 명단이야. 처음으로 지우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국가대표 후보? 마동식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주변의 학생들은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듯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동식은 자존심이 상한 표정으로 다시 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게 어쨌다고.
국가대표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그러나 이번에 지우의 대응은 더욱 빨랐습니다. 그는 마동식의 공격을 피한 후 정확한 발차기로 마동식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마동식이 뒤로 비틀거리는 순간 지우는 재빠르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아 고정시켰습니다. 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가.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마동식은 팔의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며 버둥거렸지만 지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형도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해? 빨리 가서 도와. 형도의 친구들은 주저하다가 결국 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명이 동시에 공격했지만 지우는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그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의 정확한 발차기와 유도의 관절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한 명씩 제 앞에 나갔습니다. 이건 태권도만이 아니야. 넘어진 한 학생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지우의 움직임은 태권도의 발차기뿐만 아니라 유도와 주짓수의 기술이 섞인 완벽한 종합 무술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닌 수년간의 엄격한 훈련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였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형도와 그의 무리 그리고 마동식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조차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형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피한 건 싸움이 아니라 너희 미래를 위한 배려였다. 그의 말에 형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지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유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지우의 진짜 모습에 더욱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힘과 함께 절제력과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다 끝났어?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교장 이창수가 운동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눈빛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싸움을 걸었어요. 지우가 자기 방어한 거예요. 교장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우 학생, 내 방으로 오게. 그리고는 마동식을 포함한 형도의 무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다 따라와. 이 일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서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까?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니까. 그리고는 교장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장실에 도착하자 교장은 먼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보게. 지우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부인 마동식이 학교에 들어와 자신을 위협했고 자신은 단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럼 너는? 교장이 형도에게 물었습니다. 형도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동식이 형을 불렀습니다. 지우가 저를 무시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동식 군, 자네는 이제 성인이지.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마동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형도, 자네는 일주일 정학이다. 그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교장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그 안에는 교육자로서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장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우 학생, 자네에 대해 들었네. 그 실력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참아온 것 정말 대단해. 교장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지우는 교장실에서 나온 후 텅 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교장은 마지막에 그에게 자네 참 잘 참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지우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학교는 이미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괜찮아? 지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잘 해결됐어. 형도는 일주일 정학이고 마동식은 더 이상 학교에 얼씬도 못하게 됐어.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진짜 국가대표 후보였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작년까지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로 훈련받았어. 유도와 주짓수도 배웠고. 그럼 그 소문도 사실이야? 네가 지성그룹 회장님의 손자라는 거?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그것도 사실이야. 외할아버지가 지성그룹 회장이셔.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왜 일부러 정체를 숨기고 이런 평범한 학교에 왔어? 그것은 서윤이 계속해서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항상 지성그룹 회장, 손자, 국가대표 후보라는 타이틀로 살아왔거든.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배경만 봤어. 그래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이지우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말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지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네가 그냥 이지우여서 좋아. 지우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날 감시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보고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계속. 날 닮았거든. 혼자 버티는 거. 지우는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형도와 그의 무리가 사라지자 마치 무거운 구름이 걷힌 것처럼 학교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복도에서 움츠러들지 않았고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우에 대한 소문은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국가대표 후보이자 재계 1위 그룹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지켰습니다. 점심시간 지우가 식당에 들어서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먼저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지우야.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밝게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자리에 앉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어렸습니다. 지우가 마침내 자신의 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난 후 지우는 교장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의 외할아버지인 지성 회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성 회장은 미소 지으며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소식 들었다. 네가 여기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교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귀한 손자분을 두셨습니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절제력을 갖춘 학생이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성 회장은 웃음을 지으며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지우가 가진 건 실력과 품격이다. 나는 그 점이 자랑스럽구나. 그리고는 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창수 교장 선생님, 지우가 여기서 평범한 학생으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계속 다니고 싶어요. 평범한 학생으로요. 지성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지. 내 선택을 존중한다. 다만 이제는 숨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교장실에서 나온 지우는 복도에서 서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게 됐어. 난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도의 정학 기간이 끝나고 그가 학교로 돌아올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형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해했고 몇몇은 그가 복수를 꾀할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수업을 들었지만 서윤은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형도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형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염색했던 머리는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고 귀걸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거만함과 공격성은 사라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고요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도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를 힐끔거렸지만 형도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은 형도에게 돌아오니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형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괜찮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형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멈춰 서서 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 형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칠음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일들, 너한테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학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지우는 조용히 형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형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난 항상 인정받고 싶었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네가 보여준 진짜 강함은 달랐더라고. 내 말이 맞았어.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제어하는 거였어.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형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형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난 후 지우는 서윤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 네가 그를 변화시킨 거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그저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지.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너답다. 항상 겸손하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태권도 대회에 나갈 생각은 없어?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전국 대회가 있어. 할아버지가 출전해보라고 하셨어.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나갈 거야? 아직 고민 중이야. 예전에는 그저 가문의 기대 때문에 대회에 나갔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해서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있어. 지우의 말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이야. 너 봐봐. 그녀는 지우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고등학생 태권도 대회 마이너스 우리 학교 이지우 학생 출전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난 아직 결정한 것도 아닌데.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이 내 할아버지랑 상의해서 그런 것 같아. 이미 다 알고 있었나 봐.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나갈 거야?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갈래. 이번엔 내가 정말 원해서. 서윤은 기쁨에 차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지다. 난 응원하러 갈게.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들 응원할 거야. 우리 반 전체가. 지우는 서윤의 당혹감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응원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윤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 온 지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려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이라는 특별한 친구를 만났고 형도조차 변화했습니다.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체육관에서 훈련했습니다. 때로는 홀로, 때로는 체육 선생님의 지도 아래 땀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체계적인 훈련이었지만 그의 몸은 빠르게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지우의 동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서윤은 종종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우의 집중된 모습, 완벽하게 제어된 힘, 그리고 숨막히는 순간의 폭발력은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한 번은 훈련이 끝난 후 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때? 내 훈련 모습.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멋져.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 힘과 우아함이 동시에 느껴져. 지우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지켜봐주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형도도 가끔 체육관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점차 가까이 다가와 지우의 훈련을 도왔습니다. 나도 예전에 킥복싱을 좀 했었거든. 너랑은 비교도 안 되지만. 형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훈련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학교는 지우의 대회 출전 소식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응원 현수막을 준비했고 서윤은 반 친구들과 함께 응원단을 조직했습니다. 교장 이창수는 방송 조회를 통해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대표 이지우 학생을 모두 응원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회 전날 지우는 학교 옥상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를 찾아와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돼? 서윤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이상하게도 예전과는 다른 긴장감이야. 예전에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 가문이 명예를 위해 싸웠다면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응원하는 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관중들로 경기장은 붐볐습니다. 지우는 준비실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인 지성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존경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성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우야,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단다. 네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자랑스러울 거야.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압박감으로 느껴졌던 기대가 이제는 따뜻한 지지로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는 지우의 학교 친구들이 단체로 응원을 나왔습니다. 서윤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형도와 다른 친구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지우 파이팅! 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링에 올랐고 상대방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의 발차기는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기술에 탄성을 자아냈고 서윤은 가슴을 졸이며 지우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았습니다. 경기는 압도적인 지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도 지우는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강호로 알려진 선수였지만 지우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기량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순간 완벽한 회전 발차기로 결정적인 점수를 따내며 지우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윤이 가장 먼저 그를 안아주었고 다른 친구들도 그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도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가 진정한 챔피언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지성 회장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교장 이창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진 손자를 두셨습니다. 지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더 멋진 건 그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강함만이 아니라 품격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찾은 것 말입니다. 대회장을 나오는 길 지우와 서윤은 잠시 뒤처져 단둘이 걸었습니다. 정말 멋졌어. 네가 자랑스러워.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금메달을 바라보다가 서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있어서 내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서윤은 갑자기 용기를 내어 지우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다음에는 뭘 도전할 거야? 지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다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찾아보는 건 어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항상 그의 곁에서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경기장 입구 게시판에는 전국 고등학생 태권도 대회 우승 마이너스 이지우 포스터 아래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응원 갑니다. 마이너스 서윤. 그 손글씨는 마치 두 사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학생 이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지혜와 절제에 있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